네. 네. 이번에는 네. 2장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모든 일을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글을,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아, 내가 모든 걸 내 탓이라고 생각한 적이 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를 자꾸만 누르고, 그렇죠. 막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이거 보면서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요. 한 사람이 이제 강사가 이제 세미나를 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연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득하는 힘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연설하는 사람이 청중의 머릿속을 헤매며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네.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그렇죠. 네,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겁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네. 좀 익숙해지면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람들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기 강연 안 듣고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딱 이 강사가 드는 생각이 아, 내 강의가 그렇게 재미없어서 그러나? 그러면서 갑자기 주눅이 들면서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죠. 네, 그때부터. 헷갈리죠. 근데 네. 그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없고 어차피 내가 강의를 하더라도 100%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럴 수는 없다. 없으니까 네. 뭐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교감을 하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반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나의 말을 자신 있게 해 나갈 때 나의 이야기를 해 나갈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네.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따라서 이게 그 상대방한테도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그 확신이 전달이 될 테고 내가 지금 확신이 없어서 잘 몰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될 리는 없다라는 예, 그 맞아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이제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일을 잘 못하면 좋은 학교 나오는데 왜 저렇게 일을 못해? 이렇게 하고 네. 학교는 후진 사람은 네. 아니 학교가 후졌는데 일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쪽에 네.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제가 아 그렇구나 상대적으로 네. 기대치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기대에 반대되는 생각을 네네. 갖고 있기도 해서 그 어떤 사람도 네. 예를 들면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없다. 네, 맞아요.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네. 흘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네. 완전 행복하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는데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 네.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을 지켜야 될 걱정은 없잖아요. 없죠. 맞아요. 그렇지만 또 이 사람들은 이 생계가 위태롭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각자 고민의 이게 종류가 좀 다르다. 네. 결국 이제 편견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재밌죠. 예, 그거 보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14페이지에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 네네. 너 맞아요. 때문에 내가 행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행복하면은 나의 행복에 그 사람에 의해서 계속 좌우되잖아요. 네네. 근데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 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참 좋았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도록 놔두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이야기도 있는데요. 130페이지에 사랑이 끝난 것이지 네. 인생이 끝난 거는 아니다. 아니다. 예, 사랑은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옛날에는 사랑이 끝난다 그러면 인생도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랑이 끝난다고 결코 인생이 끝난 거는
아니다. 네, 사랑은 끝날 수도 있지. 네? 맞아요. 죽고 못 살아도 결혼하면 뭐 또 한 1년 채 안 가서 모든 호르몬이 다 빠져요. 그래서 끝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예. 이 장 보시면서 네네. 이거 이제 그 2장 밑에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나를 괴롭히는 가장 힘든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상처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편견도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시죠. 아, 그렇죠. 솔직히 저도요.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보고 좋아해줬으면 잘한다고 그러고 그죠? 좋아해줬으면 좋겠지.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의 3분의 1은 나를 사랑할 것이고 세상의 3분의 1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것이고 세상의 3분의 1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야지, 나는 다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채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는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안 싫어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그거는 알아. 그리고 그거는 괜찮아. 근데 나를 싫어하는 거 그거는 좀 불편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더 신경 쓰느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는 그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떡하겠어. 그냥 냅둬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신경 쓰며 살자. 그쵸. 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근원을 찾아보면 제일 좋기는 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봤을 때요. 그게 내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나 싫어하네. 어떻게 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건 뭐냐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편견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도 대부분 보면 뭐 싱글 여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뭐 히스테리컬할 것이고 노처녀 히스테리처럼 뭐 그럴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되게 잘 사는 싱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뭐 풍요로울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 편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여성 목회자잖아요. 여자 목사에 대한 또 이제 편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내가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게 제일 나은 것 그러니까 같아. 때가 되면 진짜 놀랍게도 때가 되면 그게 풀려야 될 때가 되면 풀릴 것이고 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굳이 안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강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설득의 힘은 자기 확신에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존감, 자기 가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계속 저희 이제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매번 이제 첫 번째 부임하자마자 제가 하는 설교가 있어요. 모든 설교를 다 하지만 어떤 교회 최고 미녀 목사 박미라예요 라고 항상 소개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러면 믿어? 다 믿어요. 다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교육부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교육부 요즘에는 안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소년부 중등부 애들이 여자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래요? 목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소년부나 중등부 애들은 제 또래 엄마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요. 진짜 이쁘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 확신에서 나타나는 반짝거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인 거죠. 내가 뭐 아주 이쁜 뭐 누구 닮아서 이쁘고 아니면 내가 몸매가 날씬해서 누구처럼 뭐 매혹적이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한순간이야. 맞아요. 한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갈 수도 있고 미모는 좀 변해도 몸은 좀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치롭고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최고다라고 항상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확신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반짝거림인 거예요. 저희 애들은 이제 중등부 애들, 소년부 애들은 저한테 저기 멀리서 와서 야 목사님 되게 오래간만에 만나요 그러고 가요. 내가 연예인인 것처럼 어이없이. 저 맨 처음에 놀랐어요. 얘들 왜 이러지? 뭐 매주 보는데 뭐 물론 이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쓱 항상 매주 훑으니까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쟤들 눈에는 박미라는 사람이 뭐 특별하게 이쁘지 않아도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그냥 이쁘게 살아가고 자기가 이쁘다 하니까 진짜 이쁜 줄 알고 그렇게 아이들이 믿어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가치를 깨달으실 때 사실은 아, 나는 못해요. 혹은 나는 너무 이제 비천해요. 혹은 나는 너무 이제 지렁이 같아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상처에 대해서 앞장에서는 주는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사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쵸. 상처가 없는 사람은 사실 상처를 잘 주지 않아요. 왜냐면 뭐 내가 거리낄 게 없으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약점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공격하게 되거든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반짝일 수 있고 상처를 받지도 않을 수 있고 또한 주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네.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혹시 이 장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여기서 보면 그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상처받았다 할 때 너 때문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걸 어떤 말로 이제 뒤집어 볼 수 있냐? 너에 대한 기대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결핍이나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건 내 생각인 거거든요. 거고. 그렇죠. 응? 내 생각인 거죠. 차라리 이럴 거면 솔직하게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더 낫다. 효과적이다. 네, 그게 나의 결핍 때문에 내가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자존심 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이야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 여기서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이제 개인 영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 문화인류학자는 어떤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영역이 있다. 어떤 영역이 있느냐?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친밀한 사람들이 이제 허용되는 관계의 영역. 그 다음에 뭐 친밀한 친구들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공식적인 영역. 세 가지인가 봐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친밀한 영역은 부모, 자식, 연인, 뭐 그 정도요. 여기서는 이제 그 45에서 120cm라고 45cm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 팔 이렇게 두 팔 딱 벌렸을 때 요 영역에는 사실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는 들어올 수 있느냐? 내 배우자, 내 자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상주는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 대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상처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나만의 그 고유 영역을 지켜라. 그렇죠. 맞아. 요 안에서 나는 이제 쉼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재충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요 영역 이제 넘어서는 조금 더 이제 얇은 영역으로 해서 이제 부부, 배우자, 그죠? 자녀, 그다음 부모의 영역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영역에서 또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상처는 되게 오래된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계속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상황만 달라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어렸을 때 상처받았을 때는 내가 감정이 요만큼만 있었는데요. 이게 크면 클수록 상처가 오래 쌓이잖아요. 발효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요플레 혹시 발효된 거 보셨어요? 예. 펑 터지잖아요. 예. 많이 발효되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처라는 것이 요렇게 처음엔 요렇게 되다가 발효가 돼서 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빵 하고 터져서 분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상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끊임없이 제가 아까 자기 대화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왜 이게 나한테 어떻게 들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상처와 내가 직면할 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딱 만날 때 이 상처들을 만나줄 수 있고요. 만나주고 나면 이제 이게 오래된 상처가 더 이상 발효하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흔적만 네. 남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